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서도 국민에 대한 사과, 그리고 계엄으로 두쪽난 사회를 향한 통합의 당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67분이나 이어진 진술은 아스팔트 보수 세력이 외치는 바로 그 논리, 12.3 계엄령은 계몽령이었다는 걸 입증해 대통령직을 지키려는 데 집중됐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이러다 보니 요건과 절차를 어긴 계엄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기존에 해오던 야당 탓을 넘어 간첩 활동이 문제란 취지의 주장을 하며 간첩 공작원, 이런 단어를 26차례나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탄핵 심판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주장입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이기에 볼 수 있는 위기가 눈앞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꺼내든 단어가 북한과 간첩이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들과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북한에 넘겼습니다.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이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윤 대통령은 이렇게 1시간 넘게 펼친 최후 변론에서 북한은 15차례, 간첩과 공작원은 26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변론 기회에서 북한과 간첩 얘기로 상당 시간을 써버린 겁니다. 결국 이를 통해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 배경엔 북한이 있다며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문제를 섞어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걸로 보입니다.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감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도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만 따지는 헌법재판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주장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헌법은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한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아서는데도 계엄군이 불 켜진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 국민 모두가 똑똑히 본 이 장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 지시했다는 증언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도 마지막까지 또 한 번 부인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12.3 내란 사태 당일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소수의 인원만이 국회로 들어갔기 때문에 체포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 이런 극소수 병력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또 군인들이 본회의장 위치조차 몰랐기 때문에 의원을 체포하란 지시를 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력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그러면서 본관의 유리창을 깬 이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군인들이 불 켜진 본관 2층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상황은 JTBC 생중계로 방송됐습니다.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장면인데도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는 황당한 논리를 펼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아닌 호소였다고 거듭 주장하며 일반 시민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다고 했지만
이날 국회 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JTBC 최은수입니다. 마지막까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국민 통합을 당부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이번에도 지지층이 민감하게 반응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합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승복이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스스로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로 청년들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깨닫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지층만을 향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는 우리 국민과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두고는 가담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아프다며 감쌌습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여러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불법과 분열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집회 참가자를 애국시민이라 부르며 생중계 유튜브로 지켜보고 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에는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고 있다고 들었다.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하다며 옥중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탄핵 선고 이유를 대비해 승복보단 불복에 가까운 메시지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시간 넘게 부정선거론에 집중하며 대법원의 판결은 부실하다. 이게 다 중국의 공작이다. 이런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모두 극우 집회 연단에서 많이 나오는 주장입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마지막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처럼 부실한 대법원 판결이 다른 사건들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조사를 차단하고 자동으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근거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수사기관이 교차 검증한 것을 두고는 마치 검경 모두가 한통 속인 것처럼 비약했습니다. 투표록이 실수로 기재되었을 수 있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이유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후 고등검찰청으로 갔다가 단 며칠로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부당하다 생각되면 다시 수사를 요청하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수사, 사법 체계를 법조인인 대리인단이 나서서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중국의 공작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식 하이브리드전은 명칭을 초안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초월한다, 한계가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초안전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국회의원들은 반국가 세력이 됐습니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장관들과 장군들을 겁박하고 회유해서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를 내란 범죄로 꾸미고 그들이 반국가 세력이고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 봉쇄도 정치인 체포 지시도 없었다며 계엄은 대통령의 충정이었다는 대리인단. 자유, 문명, 수호라는 고귀한 사명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려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정이 아니라 집회 연단에 서서 지지자만을 바라보고 호소하듯 변론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